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청준의 연이라는 작품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74쪽, 75쪽에 있는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 안도현 시인의 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의 위에 보면 활동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활동 2, 과거의 삶이 드러난 시 감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박시전을 공부할 때 박시전 속에서 오늘날의 삶과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학습활동에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의 어떤 일환으로 그런 작품 활동을 할 때 작품을 볼 때 우리가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를 보면요, 굉장히 오늘날의 삶과 이제 비교해볼 수도 있지만 또 따뜻했던 옛날의 어떤 그런 생활 그리고 가난했던 그런 생활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돼지고기를 조금 사오는 일에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또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 또 어려운 살림에도 또 이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제 모습들, 그리고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도 이웃집에 혹시 냄새가 새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던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씨,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많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PPT를 통해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도현 시인의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고기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또 자식을 먹이려고 연탄불에 고기를 볶으면서도 냄새가 퍼질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 지금보다 어려웠던 시절에 흔히 볼 수 있음직한 가정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1연 내용 함께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는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많이 본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줄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 나름대로 이런 것도 시입니다. 네, 산문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유시에 해당이 되고요. 자유시이고 산문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 안에 운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해요.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은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 정육점에서 돈 주고 사온 것이지만은 칼을 잡고 손수 배워온 것도 아니고 잘 나온 것도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1연의 앞부분 봤고요.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 뭘까요? 아버지가 고기 사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웠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 말을 두 손으로 받들고 싶었을까요? 네,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과장법이 되겠고요. 또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에서 이 돼지고기라는 소재 자체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되겠고요. 또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추억이나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겠죠. 이 작가 입장에서는,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보면 예전 일이 떠오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며 느낄 수 있는 추억이나 그리움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네.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을 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한마디, 고기 좀 끊어왔다는 말. 네,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네, 돼지고기. 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 더더구나 아니고 다만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이나 허세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정 연민 같은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아버지의 그 말이 그렇지만 화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반갑고 일단 반가워요. 왜? 흔히 먹을 수 없었던 음식, 돼지고기를 먹게 된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갑고 근데 고독하고 왜 고독하냐면요. 아버지가 혼자 그 정육점을 앞에를 지나가시면서 이걸 돼지고기를 살까 말까 하셨을 거고 또 그 돼지고기를 살 때도 얼만큼 사야 할까 이렇게 돈 계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셨겠죠. 이렇게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 아버지의 혼자만의 어떤 고민. 그쵸? 돼지고기를 사면서 홀로 갈등했을 아버지의 심정. 왜 갈등했겠어요? 네, 돈이 많으면 갈등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돈이 없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고, 네, 아버지의 고독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원시원한 결단, 에휴, 모르겠다. 우리 애들 고기 한번 먹여야지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딱 결단을 내리는 그런 말 같아서 좋았던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갈등 끝에 가족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2군을 사기로 한 결단, 시원시원한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네, 1연에서는 돼지고기 끊어왔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척 반가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연,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웃의 고기 볶는 냄새 퍼져 나가 좋을 거 없다. 어머니는 연탄불에 고기를 뒤적이며 말씀하셨지라고 했습니다. 왜? 고기 먹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고기 먹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웃의 어떤 평판이라는 거는 이 수군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고기를 먹어? 돈 좀 있나 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고기같이 이렇게 귀한 게 있으면 좀 나눠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또 그 이웃집에서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님께서는. 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런 과거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기 먹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질 만큼 어려운 시절, 작은 것에서도 이웃을 신경 쓰는, 또 어떻게 보면 신경 쓰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배려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연의 내용은요. 냄새 퍼질 것을 걱정하면서 가족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볶아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연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고 볶은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원래 이렇게 몰래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볶은 돼지고기를 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던 그런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반대로 뭐 지금 되게 먹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 보면 각자가 조금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먹기 어려운 것을 나 혼자 몰래 맛있게 먹는다면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네, 먹는다는 것의 즐거움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도 어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이런 말을 요새 뭐라고 하죠?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도 하죠. 전 그 말이 되게 좋아요. 선생님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이 큰 것에 행복한 게 아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연의 내용은요. 어머니가 볶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의 구성을 봤을 때 1연, 2연, 3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를 끊어왔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1연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냄새 퍼질 것을 걱정하며 가족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볶던 어머니의 모습을 2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볶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던 시절의 그런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으로 이제 3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드러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에서는 고민 끝에 돼지고기 2근을 샀을 아버지의 모습에서 돼지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고민 끝에 사온 아버지의 어떤 모습에서 가족을 위하는 따뜻함,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뭐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연탄불에 고기를 뒤적이면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때 우리는 지금은 가스레인지를 쓰거나 뭐 인덕션을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연탄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사실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또 자신의 돈으로 산 고기인데도 지금 같아서는 내 돈으로 산 내 고기인데 누가 무슨 상관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 같아서는 이웃집에 눈치를 볼 만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이웃의 평판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또 배려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으면서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순간, 오랫동안 잊지 못할 행복을 느끼는 부분에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순수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우리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요.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성격, 서정적이고 회상적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주제,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또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아버지가 사오신 돼지고기를 통해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소박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75쪽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